10만 원을 손에 쥐어주며 돌잔치 음식을 전부 준비하라는 시어머니. 참고 또 참아온 며느리 서연은 냉동만두 20봉지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눌려온 침묵이 마침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박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손이 먼저 이불을 걷어냈고 발이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 집에서 서연에게 허락된 느긋한 아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여사는 강북구 수유동의 낡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민중과 서연은 그 집 2층에 새 들어 살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아래층 시어머니의 살림을 돕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합리적인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만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구조였습니다. 한 여사는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서며 습관처럼 한 바퀴를 둘러봤습니다. 반찬이 모자라면 눈썹이 올라갔고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서연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서 채워야 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사정에 좀처럼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고단함을 내비치면 어김없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조금만 더 맞춰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원래 저러시는 거 아니라며 결혼 초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그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한진이는 분가에서 살았지만 집안 행사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보다 5살 많은 진이는 시어머니에게는 무엇이든 해달라 요구하고 서연에게는 무엇이든 시켰습니다. 그해 봄 진이의 첫째 아이 돌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이가 한 여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이는 어머니에게 이번 돌잔치 음식은 집에서 간단히 차리는 걸로 하자며 서연 언니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 여사는 그러자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한 여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한 여사는 서연이 들어서자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진이 아이 돌잔치 음식 내가 준비해라. 크게 할 건 아니고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거니까 간단하게 차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요. 한 여사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손에 올려진 건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음식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10만 원으로 돌잔치 음식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20명 가까이 올 거라는 말은 이미 들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만 해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금액으로는 음식 가짓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한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내가 돈이 남아도냐? 그게 어디야? 부족하면 내가 좀 보태면 되잖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렀습니다.
진이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300만 원 넘게 냈다는 걸, 이 집 새 에어컨 살 때는 150만 원짜리를 현금으로 긁었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손을 빌려 차리는 돌잔치 예산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민준에게 말할까 생각했다가 관두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말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1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서연은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그녀가 향한 곳은 집 근처 한울 대형마트였습니다. 매장 냉동 코너 앞에 서서 서연은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냉동 왕만두, 냉동 김치만두, 냉동 고기만두. 한 봉지에 4,800원짜리를 20봉지 담았습니다. 96,000원이었습니다. 남은 4,000원으로 일회용 접시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긁는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차리고 싶었다면 한 여사가 제대로 된 예산을 줬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큰 솥에 물을 올리고 만두를 쪘습니다. 봉지를 뜯고 찜기에 올리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커다란 잔치상 위를 채운 건 만두 접시 20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만두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정성껏 담았습니다. 오후 1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이의 친정 식구들, 시댁 친척들, 이웃 몇 명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입구에서 인사를 건네며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처음 잔치상을 본 사람은 진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잠깐 표정을 멈추더니 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이가 상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커졌습니다. 만두만 있는 잔치상이었습니다. 전도, 잡채도, 갈비찜도 없었습니다. 오직 20접시의 만두였습니다. 진이가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 언니, 이게 다예요? 다른 음식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한 여사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손님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아예 높일 수는 없었지만 눈빛은 서연을 향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이게 무슨 짓이냐,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10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으로 20명분 잔치상 차리면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 여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자기 돈을 좀 보태면 되잖아요. 언니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이 씨, 내 돌을 챙겨줄 때도 내 예산을 내가 보탠 적 있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친정 어머니 박 여사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사위 민준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주방 쪽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중년 여성이 진이 시어머니에게 작은 소리로 뭐라 물었고, 진이 시어머니는 예산이 10만 원이었다는 말을 나지막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처 반찬 가게에서 잡채와 전 한 접시씩을 사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상 위에 올려놓으며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진이의 시어머니가 가면서 진이에게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돌잔치 예산을 10만 원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거실에는 한 여사와 진이, 민준, 서연이 남았습니다. 오래된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렸습니다. 한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10만 원 받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한 여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서연이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10만 원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서연에게는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이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민준의 눈빛에 멈췄습니다. 오빠, 그러면 나는 어쩌란 거야?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한 거잖아. 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피는 서연이가 준 게 아니야. 어머니가 10만 원 준 거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2층 자기 방에 올라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변화였습니다. 서연은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한 여사는 여전히 서연에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아무 말 없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부탁할 때는 짧게라도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서연아, 시간 되면 이것 좀, 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진이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내가 말이 심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그 뒤로 퇴근 후 거실에서 서연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예전처럼 그냥 맞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화가 서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냉동만두 20봉지로 차린 돌잔치 잔치상은 서연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욕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 안에서 당당했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는 건 여전했지만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만두 한 조각이 어쩌면 이 집의 오랜 공기를 바꿔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